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갑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연일 거리에서 많은 유권자들 만나고 계세요. 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험지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서로 격려도 해주고 손도 흔들어주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많은 무언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날수록 후보님 참 표정이 밝아진다라는 느낌 받고 있는데요. 네. 구미 원평동에서 태어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미에서 쭉 학교 다니신 네, 건가요?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렇군요. 네. 구미에서 태어나 구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도전장을 내미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린 시절의 김철호 후보, 어린이 김철호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아마 이렇게 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공부 잘한 것 같아요. 공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거는 몸도 이렇게 크지도 않고 농사 짓고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때 다들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다 가난했죠. 다 가난하고 해서 진학하기보다는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명문 대구 상업고등학교 그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대구 상업고등학교를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꿈이 네. 국회의원이셨나요? 궁금한데요? 네. 저 그때부터 뭐 정치해야 되겠다 저 이런 꿈은 아니었고요. 네. 네. 저도 이 법조계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뭐 법률 전공하고 싶고 판검사나 뭐 이렇게 돼보겠다. 어릴 때 꿈은. 네. 근데 이제 크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느끼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 어린 시절 김철호 후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였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역시 뭐 다 주위에 많은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뭐 서적을 통해서 이러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영향 준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도와주라고 항상 함께 사는 이런 삶 같은 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가정교육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진짜 존경합니다. 그렇군요. 이 내 것인 슬로건에 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네. 닦아주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참 와닿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신 거군요. 네, 또 하면서 성장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노동조합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 네. 대학을 가고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법률을 전공하고 이런 재벌 회사에 당시 한국자동차부 입사해서 쭉 활동하다가 보니까 사무직 근로자들은 이제 참 약하더라고요. 그냥 뭐 발령 한 번 나면은 그냥 바로 해고돼 버리고 이렇게 무자비한 어떤 모습들 보고 정말 진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약자들이다. 네. 정치는 그렇거든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경쟁 잘하게 경쟁하게 해주면 돼요. 균형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시는 이런 서민, 노동자, 또 이런 장애인,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지위를 향상시키면 해가지고 정치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지. 굳이 제가 때문에 정치가 힘 있고 간진 사람들한테 하나의 장식품처럼 쓰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법학을 공부하셨는데 1986년도에 한국자동차보험의 노조위원장으로 네, 네. 일을 하시게 됩니다. 네. 법을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노조위원장 활동을 하게 되기까지 중간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학창 시절에 저희들 때는 유신 독재 시절이었죠. 그때 과연 법률을 해가지고 판검사의 길이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가 이런 회의감을 많이 갖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직 노동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고라든지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들 보고 내가 노동조합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쭉 이런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었죠. 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동료들을 보면서 네. 가슴이 예, 뜨겁게 불타오르셨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자동차보험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전국 손해보험 노동조합 협의회 회장 네. 거치시고 또 21세기 노동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셨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마주한 노동자들의 현실 네. 어떠했습니까? 예, 노동자 역시 우리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어떤 단결권이라든지 이런 보장을 못 받으면 그냥 홀로 힘으로는 이런 대재벌, 저도 재벌 회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자동차보험이 동부 화재로 민영화되고 지금은 DB 손해보험입니다. 지금은 그 노동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무직 근로자들의 그야말로 재벌의 어떤 말 한마디에 타당치 않는 이런 이유로 해고당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보면서, 이 사람들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하나의 또 하나 큰 보람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시기 여러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구미에 96년도에 내려옵니다. 93년도부터 동부그룹에서 우리 직원들 대량 해고를 위해서 맞서가지고 제가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재벌하고 맞서서 싸웁니다. 네. 그래서 그 싸움에서 결국 싸움이 길어지니까 저희들이 졌어요. 세월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노동조합을 택할래 회사의 그룹의 회장들은 재벌 회장은 정말 황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선택의 기로 있으면 결국은 세월이 싸움이 길어지니까 결국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대인 기피증과 치료거든요. 우리 그때 마지막 싸움을 하다 보니까 참 동료들을 위해서 선후배 약한 노동자를 위해서 싸웠는데 나중에 오히려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하는 구사대식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전부 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한 50여 명 간부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 해서 또 사실 새로운 삶을 살자 해서 우리가 다 퇴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향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고향으로 가지 말라고 전부 다 얘기합니다. 여기 보수 지역이니까 전국에 제가 손해보험 노동자 협의회 의장을 했으니까 서울에 있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 이런 거 많이 느껴가지고 좀 우울증 비슷하게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 깊이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향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우면 지가 고달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96년도에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21세기 노동문제연구소 제가 법률 전공하고 또 현장에 노동 경험이 많고 또 서울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적된 지식을 갖고 내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약한 근로자를 위해서 상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문제연구소 세워서 근로자 권익 위해 가지고 많이 제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마치고 바로 내가 시민사회 운동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3년간의 긴 투쟁이었지만 동료들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결국 또 동료들이 피해 입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고 주변에서 고향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고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또 21세기 노동문제연구소를 설립하시고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하시게 됐는데요. 이때에도 참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고민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말리니까요. 네. 네. 가슴에 이제 엉어리도 많고 너무 약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하면서 결국은 또 짓밟히는 모습들을 보고 가슴도 아프고 이렇게 해서 지역 공동체, 구민이 고향이니까 지역 공동체의 노동자 또 서민 이런 약자에서 공동체의 정의라든지 또는 지역 공동체 우리 공동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로를 바꿔서 제가 구미 YMCA 이사장, 네. 구미 참여연대 초대 집행위원장을 제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위원장 이렇게 주로 수평적인 조직 이렇게 약자들의 보살핌을 하는 그런 조직에 제가 지역 공동체를 좀
잘 꾸미는 것도 하나의 큰 보람 아니겠나 싶어서 시민사회 활동에 진력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40대 초반에 구미로 와서 네.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럼 그간의 활동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민사회 활동하시면서. 결국은 오늘의 그래도 이 나를 만들어준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젊을 때 노동운동, 또 이 구미 고향에 와서 시민사회 운동, 이렇게 서민들과 약자들 이런 수평적인 조직이죠. 수평적인 조직이 하면서 나한테 큰 갖다 준 부분은 거기에서 진실된 삶의 의미도 많이 깨달았고 또 저도 평범하게 그냥 가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겸손도 배우고 내 스스로 인격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좀 이렇게 품에 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신 갖다 준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봅니다. 시민사회에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직접 발로 뛰신 시간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평범하게 좀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네. 가끔 가다가 이제 정치도 한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역시 그래도 이 삶의 의미는 나 아닌 또 이런 사인 또 지역 공동체 위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여럿이 함께 이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고 살만한 이런 지역, 살만한 구미로 만드는 이런 걸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전 나름대로 또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어요. 맞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것보다 우리 여럿이 함께 잘 사는 것, 네. 그것의 가치를 정말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바꾸고 싶다면 김철호. 우리 구미갑에는 김철호가 있습니다.